나는 오박난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야. 이 상품의 주요 타겟 고객들을 분석해줘. 저는 처음에 제가 팔 상품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제 타겟 고객들을 항상 조사를 해요. 그 타겟 고객들이 쓰는 언어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더 후킹이 잘 되거든요. 화이팅! 구매 대행 장점이 KC 인증이 대부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가전이나 전자기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는 광고비를 많이 쓰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걸 왜 사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상품 저 상품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서 매출을 내던 분들이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사업 업무 시간을 줄여주는 사장님만의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가지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AI 기술을 어떤 사업 분야에 좀 활용하고 계신지. 일단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키워드별로 검색량을 뽑거나 그럴 수 있는 툴이 되게 많잖아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 판다랭크 등등 되게 많은데 거기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GPT한테 분석을 시켜가지고 그거 토대로 소싱을 하는 것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상세 페이지 기획 같은 거를 초보분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쟁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하게 하면 또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 상품은 뭐야? 라고 이제 말하고 이거를 참고해서 카피라이팅을 짜줘 하면 또 다 짜줍니다. 그런 식으로 틀을 만든 다음에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면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쓰고요. 뭐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기획 같은 거 UI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안을 몇 개 뽑아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 콘텐츠를 짤 때도 내가 어떤 무료 콘텐츠를 만들 건데 이걸 사람들한테 더 바이럴 되도록 만드는 요소를 첨가해줘. 그런 것도 다 이제 뽑아주고요. 요 챗GPT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유료 모델을 쓰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뭔가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저도 사실 유로로 쓰고 있는데 네. 이게 모두랑 차이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가지고 이게 활용을 제가 못하는 거군요. 그렇군요. 뭐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GPT-4 5 말고 5.1으로 하시면 생각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뱉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도 높은 기획안을 뱉어주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난로라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조금 기획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박난로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야. 이 상품의 주요 타겟 고객들을 분석해줘. 저는 처음에 제가 팔 상품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도 거치고 이제 타겟 고객들을 항상 조사를 해요. 쿠팡이나 이런 데서 리뷰를 보면서 주로 체크하기도 하고 이렇게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타겟 고객들이 쓰는 언어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더 후킹이 잘 되거든요. 그걸 항상 고려합니다. 1인 가구가 쓰는 건지 여성이 쓰는 건지 주로 남성이 쓰는 건지, 그래서 여성이다 1인 가구다 그럼 그분들이 선호할 만한 톤으로 디자인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박난로의 주요 타겟 고객을 1인 가구나 아니면 휴대성과 이동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는데, 타겟 고객은 저는 이제 리뷰 통해서 분석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실질적이다 라고 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는 거를 GPT랑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는 상품의 특장점들을 말을 해주면 그걸 토대로 GPT가 기획을 해줘요. 내 오박난로의 특장점들을 말해줄게 하고, 넘어져도 화재 위험이 없음, 3초 내로 가장 따뜻한 온도까지 도달함,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동성이 좋음, 손잡이가 있어서 손쉽게 옮길 수 있음, 화재 안전장치가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낮음. 그린 다음에 위 특장점들과 타겟 고객들을 고려해서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줘. 상세 페이지는 표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타겟 고객군별로 조금씩 포인트를 이제 잡아줬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게 아니고 네. 상세 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획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또 티키타카를 하면서 얘기를 나눕니다. 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판매하려고 해.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까지 기획해줘. 단 소비자가 후킹될 수 있도록 요소를 넣어줘 하면 이제 GPT가 상세 페이지 기획안을 뱉어주고요. 요거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네. 요거를 이제 초안으로 잡고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직접 하시는 걸까요? 그쵸. 직원분하고 같이 할 때는 그분이 이제 포토샵도 다 만질 줄 아셔가지고 직원분이 다 해주셨고, 요런 식으로 짜면 본인이 직접 고민하고 소비하는 시간에 한 반 정도는 줄어든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완전히 그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보통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걸리나요? 마음에 드는 그런 초안이 나오기까지? 한 30분 내로 이 정도면은 쓸만한데? 싶으면은 그거를 이제 제 언어로 다시 고쳐요. 이걸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또는 다른 쪽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시겠지만 AI 툴이 엄청 빨리 나오고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는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이미 유료로 쓰고 있는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각 AI 툴들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챗GPT는 뭐 티키타카가 돼가지고 점점 대화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다든지, 퍼플렉시티는 리서치 특화돼 있다든지, 클로드는 또 글을 잘 써요. 이미지 뽑을 때는 뭐 미드저니 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AI 툴들을 잘 쓰는 사람과 아예 안 쓰는 사람들로 좀 양극화될 것 같아요. 실제로 GPT가 지금 나온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이걸 유료로 결제해서 쓰는 사람의 비중이 10%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익숙하게 쓰고 좀 잘 써먹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추천할 만한 툴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유명한 챗GPT, 그쵸. 이거는 기본이죠. 필수인 것 같고, 그리고 전 리서치 할 땐 거의 다 퍼플렉시티에 맡겨요. 음. 퍼플렉시티는 출처나 주석도 다 찾아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뱉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쓰시는 게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요. 챗GPT로 검색을 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그 리서치 AI는 확실한가요? 둘이 이제 뱉어내는 톤이 달라요. GPT가 훨씬 빠르게 뱉어내는 대신에 조금 더 요약된 정보를 뱉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퍼플렉시티는 조금 더 다방면으로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원하는 필터를 걸 수가 있는데, 뭐 학술 논문에서만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SNS에서 찾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네. 이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고 위기도 한 번 있으셨고, 그렇지만은 이 사업을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사장님만의 원동력이 좀 있으실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의지력이 조금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가족들을 굶어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마음으로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조금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내 가족 맛있는 거 먹이고 좀 좋은 데 데려가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1년차 때는 제가 그냥 퇴사만 했다 뿐이지 사실 제 스스로가 알바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남들 똑같이 하는 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고 차별화가 전혀 없었죠, 그때는. 근데 2년차 때 어쨌든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 1단계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올해 좀 느꼈어요. 이제서야 마이너스 안 나고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어디 가서 사업한다 라는 정도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월 매출이 최소 억 단위로 가야 되고 연 매출이 100억, 500억 이렇게 가길 원하잖아요. 그 레벨로 가기 위해선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싱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뭐 사주 서비스 같은 것도 만들곤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스몰 비즈니스예요. 이거 자체로 뭐 연 매출 100억을 찍고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사실. 주변에 이제 이미 저보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어보면 결국 항상 시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큰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그 시장에서 내가 선두가 되는 것, 좀 내년에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내가 어떤 큰 시장에서 그렇게 놀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커머스는 브랜드를 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플리오라는 마사지 기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22년도 매출이 50억이었는데 23년도에 560억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된 거죠. 근데 물론 그런 브랜드는 사실 생애주기가 되게 짧아요. 잘 나가다가도 다음에 매출 10분의 1로 꼬꾸라지고 이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 잠재력은 항상 큰 시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을 브랜드를 할까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주 서비스는 이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매출 캡은 연매출 기준 한 6, 70억 정도예요. 그거보다 더 가긴 좀 어려워요. 뭐 마켓에서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등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목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스타트업 규모로 키우는 게 일단 단기 목표인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도 사실 운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글로벌로 좀 진출할 수 있으면 진출을 하고, 만약에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패하면 이제 또 다른 큰 시장에서 뭘 할 수 있나 또 찾아봐야겠죠. 어차피 여러 군데 발을 걸쳐놨으니까 굶어 죽을 걱정은 없고 또 하면 되니까. 저도 사실 예전부터 종종 보던 채널이었고, 이렇게 또 사무실 찾아뵈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신기한데 네. 사실 부업이든 사업이든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다 욕심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생이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쵸. 결국엔 더 잘 되고 싶어서 욕심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살면서 망해본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크게 망해보고 매일 밤마다 울면서 일하고 이러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더 망했어도 됐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구리가 뛰기 전에
처음에는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어. 그래서 한번 망해보니까 아 이제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힘드셔도 이제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좀 하시면 다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채널의 성격과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같아요. 결국에는 AI로 인해서 이 사업이든 뭐든 판도가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레드라고 하는 그 SNS 플랫폼에서 그 흐름을 되게 매일 봐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잘 캐치를 하고 AI가 유행한다고 해서 AI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접목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해외에는 1인 사업가인데 혼자서 연매출 막 30억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흐름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사장님이 하시는 일 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